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세거 파이널 이론 정리네요. 그래서 9월, 10월이 가장 중요한 달이죠. 자, 그동안 열심히 해왔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두 달 동안 열심히 하시면 평균 점수를 10점에서 30점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약 50여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합격할 수도 있고 계속 공부할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1페이지 조세 총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거를 이제 마무리 짓는 거네요. 대한민국 수강생은 뭐다? 20~30%만 열심히 해요. 나머지는 허당이야. 그냥 자기 할 일 다 하고, 할 때 하고, 안 할 때 하고. 그래서 합격률이 20에서 30%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0% 전후는 계속 불합격합니다. 왜? 성인이기 때문에 공부에 전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태반이더라고요. 자, 테마 1. 자, 성립 확정치기로 들어갑니다. 모든 세금은 언제 성립하나요? 딱 머릿속에 들어있어야죠. 무슨 요건? 과세 요건.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뭐다?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합니다. 자, 성립해서 그래서 신고하면 확정되고, 신고하는 세금, 그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래서 성립과 확정. 자, 첫 번째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자, 배운 거 마무리 짓는 거예요. 자,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면 확정된다.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면 확정된다. 근데 옆에 적어야죠. 무신고하면 정부가 뭐다?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신고하면 확정되고, 무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확정식입니다. 완기초.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고,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그리고 무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이 두 가지 세금은 오로지 정부가,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언제 성립한다? 6월 1일. 과세 기준일 수없이 배웠죠? 그러나 종부세는 원칙이 뭐다?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선택할 수 있어요. 결정 싫어. 선택하면 신고할 때 확정되는 조세다. 자, 소득세. 자, 소득세는 1년 단위로 성립하죠? 1년을 과세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끝나는 때 12월 말일. 그럼 이거는 신고할 때 확정된다. 역시 무신고하면 정부가 결정되죠. 자, 그 다음 나머지 소득세가 4가지가 나왔잖아요. 소득세 네 가지가 붙어 있어요. 예정은 언제 성립한다? 말일. 과로가 중요한 거예요. 예정 신고는 과세 표준된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그 신고하면 확정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소득세. 중간 예납하는 소대는 뭐다? 반탱이죠. 중간 예납이 끝나는 때 6월 말일 날 성립하고, 그 다음 소득세네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월급 줄 때, 즉 소득 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세금을. 자, 그 다음 특별징수하는 뭐다? 소득세는 원천징수할 때 소득세를 띄고 주죠. 그럼 여기에 10%는 항상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결국 뭐다? 원천징수할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띄잖아요. 회사에서. 이렇게 해서 소득세 네 가지가 있어요. 큰 틀은 뭐다? 위에 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럼 소득세는 전체 5개예요. 딱 정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지방교육세와 지방소득세와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잖아요. 단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인데 별도로 내린 거죠. 결국 지방교육세와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 내린 세목, 이거를 뭐라 그래요? 줄여서 본세. 본세 납세할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합니다. 지방교육세,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고요. 그럼 확정은 뭐다? 본세 징수 방법에 따라 확정된다. 예를 들어서 본세가 취득세면 신고할 때 확정되고, 본세가 재산세면 결정할 때 확정되죠.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부가세, 본세. 그리고 지방소득세도 뭐다? 소득세의 10%, 소득세의 10% 무조건 띄죠. 즉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자, 농특세도 똑같아요. 본세. 자, 그 다음 수시부과하는 세금은 수시로 시작하되 반드시 사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유. 조세폴탈 등 수시부과할 때 하면 안 돼요. 자, 인지세는 계약서 작성할 때, 즉 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하고 동시에 확정됩니다. 계약서 쓰는 순간 인지를 첨부하죠. 성립하고 확정도 동시에 된다고요. 그리고 사업소분 주민세, 시험은 사업소분 주민세만 나와요. 자, 과세 기준일이 6하나가 아니라 7하나다. 신고하나. 신고할 때 확정되구나. 개인분 주민세는 뭐다?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 날라오는 거예요. 개인분은 참고. 사업소분 주민세는 7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가산세. 자, 가산세가 세 가지죠. 자,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하면 성립합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자, 숫자가 몇 프로예요? 과소하면 10%, 무신고하면 20%, 사기부정은 40%.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신고 기한이 경과하면 성립합니다. 10%, 20%, 40%. 자, 그 다음 일일가산세. 일일가산세. 일일 0.022씩 붙죠? 일일가산세는 납부, 지연가산세라 그래요. 그럼 일일가산세니까 일일마다 붙죠. 그래서 일일이 꼭 들어야죠. 일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면 0.022씩 붙네요. 그리고 확정은 본세 방법에 따라 확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납부지연가산세는 이거는 뭐다? 고지 후. 위에는 고지 전에 붙는 거고 고지 후. 포인트가 뭐다? 고지서가 날라왔다.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고지서가 날라왔다. 납부를 안 했다. 납부를 안 하면 무조건 3% 붙죠? 고지서. 자, 그럼 3%는 언제 붙는 거야?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가 성립합니다. 그래, 확정은 똑같죠. 본세징수 방법에 따라 확정되고, 그 밖에 가산세는 뭐다? 이를 가산한 국세, 지방세,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딱 이렇게 봤을 때 동시에 성립하는 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동시에 성립하는 거 가운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가운데 특별징수하는 세금은 동시에 확정된다고요. 특별한 절차 없이 동시에 확정되는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세 개를 찾아야 돼요. 위에 동시, 밑에 인지세. 계약서 쓸 때 성립하고 동시에 확정된다. 그리고 가운데도 뭐다? 월급 줄 때 성립하고 동시에 확정되죠. 자, 이런 거를 얘기한다. 자, 그 다음 테마 2로 넘어갑니다. 자, 소멸시기. 자, 소멸되는 사유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법적으로 소멸되는 사유는 딱 5개밖에 없어요. 납부, 충당, 부과, 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 완성. 5개요, 5개.
지금까지 배운 거를 이제 오늘 마무리 짓습니다. 이론으로. 그래서 우리가 시험자에 가면 부가 철회라고 나오면 이거는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연기사유죠. 법인의 합병 이런 것도 승계사유고 이런 거는 소멸사유가 아니다. 그 다음보다 결손처분 이런 거는 연기사유입니다. 사망 이런 거는 다 승계사유다. 엉뚱한 용어가 나오면 안 된다고요. 딱 5개밖에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제척기간. 자, 제척기간이 뭐다?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세금은 끝까지 부과하면 안 되죠? 조세권을 남용한다고요. 부과권을 남용함으로 세금은 죽을 때까지 부과할 수 없다. 제척기간 안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원칙은 5년입니다. 그러나 상속세, 징여세는 더블로 늘어나요. 제척기간이 10년. 단 상속세, 징여세는 참고로 하라고요. 출제 안 됩니다. 일반적인 조세만 하면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 무칠내 7년. 7년입니다. 그러나 1번, 2번, 3번은 무신고했는데 이거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자, 1번 사기 부정은 무조건 10년이죠. 자, 2번, 3번을 묶어요. 이거는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무신고하면 7년이 아니라 취득세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명의신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제척기간 무신고하면 10년으로 늘어나고 일반적인 무신고는 뭐다? 7년. 자, 그 다음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기한의 다음날 그리고 출제되는 것은 별입니다. 결정하는 조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소금은 납세 의무 성립일. 그럼 결정하는 조세가 딱 몇 가지가 있어요. 시험에 나오는 거 3개. 재산세, 종부세,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결정하는 겁니다. 납세 의무 성립일을 줄여서 5글자로 뭐라 그래요? 과세기준일. 줄여서 탁탁 정리되는 거예요. 납세 의무 성립일을 5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과세기준일. 그리고 제척기간에는 뭐다?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다. 왜? 세금을 죽을 때까지 부과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다? 과세권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단과 정지 사유는 소멸시효에만 씁니다. 그럼 소멸시효. 자, 이렇게 해서 제척기간 안에 세금 내라고 꼬지서가 날라간다. 그럼 지금부터는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은 소멸시효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금액 갖고 따집니다. 원칙이 5년 안에 징수를 해야 돼요. 단 5억 이상 따질 때 가산세는 제외. 자, 10년으로 늘어나고 지방세는 5년이다. 5천만 원 이상은 10년으로 늘어난다. 그럼 소멸시효 기산일은 둘 다 다음날. 그러니까 다 다음날인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만 나온다? 제척기간에 결정하는 조세는 다음날을 안 씁니다. 나머지는 3개가 다 다음날은 출제가 안 돼요. 납세 의무 결정하는 조세는 납세 의무 성립일. 나머지는 다음날이 기산일입니다. 참고. 자, 그래서 소멸시효는 5년 안에 못 거두면 세금을 안 내도 되죠? 그러니까 중단과 정지 사유가 있다. 그럼 중단은 뭐다? 자, 4년 지났어. 4년 버텼어요. 경과. 그럼 1년만 버티면 세금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중단은 4년을 인정 안 하고 새롭게 다시 5년을 시작하는 겁니다. 5년을 시작하는 거라고요. 끝까지 걷겠다. 그럼 이건 왜 중단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세금 낼 의사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있다? 고지서가 날라왔다. 독촉장이 날라왔다. 최고장. 세금 내려고 교부 청구한다. 그래도 안 되면 압류. 그래서 이게 중단 사유다. 그래서 1년 버티면 세금 안 내는데 중단은 새롭게 다시 5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지. 자, 정지는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겁니다.
4년을 인정하고 나머지 뭐다? 1년만 경과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자,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거. 자, 분할 납부를 신청했다. 연부 납납을 신청했다. 징수 유예 기간,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등은 정지 사유다. 자, 예를 들어서 분납을 6개월 신청했어. 6개월 신청해서 자 1년 버티면 세금 안 내죠? 단 이 정지 기간은 뭐다?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1년을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정지 사유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러면 안 돼요. 나머지 1년을 버텨야 됩니다. 연부연납을 2년 신청했어. 그럼 이건 진행된다 그러면 세금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중단과 정지를 파악할 때는 기간자가 들어가는 거는 전부 뭐다? 정지사유고 기간자가 없는 거는 중단사유입니다. 기간이잖아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템의 3으로 돌아가죠. 자, 가산세와 가산금. 자, 가산세는 뭐가 들어갈 때 가산세에다 의무. 대표적으로 신고 납부를 이행 안 했다.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의무자가 들어가면 가산세입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뭐가 된다? 세금에 가산한다. 즉 세목이 되죠. 세금의 항목이 된다고요. 세목. 그리고 가산세는 징수방법. 산출세액에 가산합니다. 세금에 가산한다. 취득세면 취득세에 가산하고 소득세면 소득세에 가산한다. 세목. 그래서 조세에 포함한다. 다만 해당 조세를 감면받습니다. 그럼 해당 조세를 감면하는 거지 가산세는 원칙이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죠? 왜? 가산세는 왜 만들었어요? 세금을 늘리려고. 자, 그럼 부가금액. 자, 가산세는 신고를 이행 안 했죠? 이행 안 했을 때 고지 전에 붙는 거예요. 고지서 날라오기 전에. 그래서 항상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뭘로 나눈다? 2번 납부지연 가산세로 나눕니다. 자, 고지전 과소는 10, 무신고는 20, 사기 부정 부당은 40% 늘어납니다. 일률적으로. 이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일률적으로 붙는다. 그러나 납부 지연가산세는 하루하루부터요 10만 원당 22. 자, 이렇게 해서 뭐다? 됐고. 그러나 납부지연가산세는 지방세는 한도가 있어요. 무한대가 되면 사채업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분의 75%를 한도로 한다. 지방세만. 현재 국세는 한도가 없어요. 자, 그 다음 3번. 세법에 의해서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어디에서 가산한다? 산출세액.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가산금은 금리, 연체이자를 얘기합니다. 지방세만 쓰는 용어다. 금리, 연체이자 3% 붙는 거죠. 그래서 이 가산세는 세금이고 가산금은 금리, 이자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4번 가산세가 붙으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또는 뭐다? 환급받을 세액에 공제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출제되는 거는 뭐다? 자, 중가산세 필수죠? 자, 중가산세가 있어요. 위에는 일반가산세고 신고를 안 하고 매각했다. 이거 5번 출제됐죠? 몇 프로? 80% 취득세만. 이거는 미등기 전매입니다. 사기부정은 40이지만 미등기 전매했다는 얘기는 완전히 속인 거야. 그러니까 속였으니까 사기부정에 더블로 늘어난다. 80. 그러나 간주취득은 2%짜리죠. 지목변경 이런 거는
신고를 안 하고 매각하더라도 80%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간주취득. 지목 변경 이런 거 이거는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중과산세와 간주취득은 80% 적용하지 않는다. 간주취득. 자, 원칙은 80% 붙습니다. 등기를 안 하고 매각했잖아요. 자, 그 다음 오른쪽 가산금으로 갑니다. 자, 가산금은 지방세만 쓰는 거죠. 자, 이거는 뭐가 나와? 고지세계 성실납부. 그러니까 납부를 안 하면 가산금이 붙어요. 지방세는. 그래서 가산금은 세금이 아니라 연체이자. 그래서 이거는 세금에 가산나는 게 아니라 고지세계. 그래서 집이 있어야 세법을 잘해요. 여러분들이 집이 있으면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죠? 납기 후 금액이 가산금이에요. 집이 있는 분들은 세법을 고득점해. 근데 집이 없는 분들은 세법을 어려워하더라고요. 고지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체이자이므로 조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지방세만 쓰는 거죠.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다. 고지 후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무조건 몇 프로 붙는다? 3%. 자, 그 다음 언젠가는 납부하죠. 납부할 때까지는 다시 붙는 게 뭐다? 중과상금. 월할 계산합니다.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0.75씩. 단 60개월을 초과 못하고 1개월에 안 되는 거는 없는 걸로 보고 단 0.75는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니은 30만 원 미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과상금. 자, 그 다음 같은 고지서에 둘 이상 함께 적혀 있을 때는 항상 합산 안 해요. 세금이 이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세목별로 판단한다. 지방세. 근데 국세는 어떻게 됩니까? 국세. 자, 국세는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어. 고지후입니다. 납부를 안 해. 그럼 율은 똑같아. 3%. 율은 똑같은데 국세에서는 가산금이란 용어를 안 쓰고 뭐를 쓴다? 납부, 지연, 가산세란 용어를 쓰는 거야. 3%. 납부, 지방세는 가산금, 국세는 납부, 지연, 가산세. 3% 가산세. 자, 그럼 언젠가는 납부하겠죠? 납부할 때는 국세는 일일 가산세가 5년 동안 따라 붙습니다. 0.022에 5년 동안 따라간다. 1일이니까 5년까지만 부과합니다. 초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이에는 얼마 미만? 150만 원 미만은 일일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수없이 우리가 정리한 거를 오늘 마무리 짓습니다. 탁탁탁 이해 안 되는 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누구나 딸 수가 없다. 1년 동안 꾸준히 열심히 하는 분들은 100% 딸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자, 그래서 좌우간 9월, 10월, 자, 2달 동안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자, 테마 4로 들어가죠. 자, 본세와 부가세. 자, 본세와 함께 내는 세금 부가세. 지금까지 출제는 이름만 물어봤어요. 취득세는 둘 다 붙어. 등록면허세도 둘 다 붙어.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하나씩만 붙어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뭐다? 납부세액이 아니라 감면세액에 붙습니다. 그럼 납부세액에는 항상 필수가 뭐다? 양도소득세도 소득세니까 10%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감면세액에만 붙는다. 자, 그리고 취득세. 자, 농특세는 몇 프로? 10%. 다 20%인데 꼭대기 2에만 10%. 그러다 옛날에 취득세 2%에 10%. 그리고 감면받으면 또 농특세가 붙어죠? 감면받으면 20% 농특세가 붙어. 자, 지방교육세는 옛날에 등록세예요. 옛날에 등록세다. 그럼 위에서 취득에서 2%를 적용했으니까 옛날에 등록세, 지방교육세는 2%를 뺀 여기에 20%.
그러나 중과 기준세율은 제외합니다. 이거 무슨 취득? 간주취득, 지목변경. 등기 하나 2%만 내. 취득세를 여기에 2%, 10%, 2%, 10% 농특세만 붙어요. 그럼 이 간주취득, 지목변경 등은 등기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방교육세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 포함하면 안 돼요. 제외. 자, 그 다음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재산세에서는 납부세액에 지방교육세가 붙죠? 단 20% 계산할 때 도시지역분 제외. 포함하면 안 돼요. 자, 괄호를 물어보면 잘 이해 안 되면 무조건 제외입니다. 자, 테마 6으로 들어갑니다. 자, 부동산 활동. 이거는 왜 출제할까요? 8번 출제됐어. 점수 주려고. 완전 기초. 자, 취득 단계, 보유 단계, 활동 단계.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오로지 취득 단계. 세 가지. 재산세, 소방분, 종부세는 오로지 보유 단계.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오로지 양도 단계.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상식. 자, 그 다음 농특세는 세 가지 다 관련이 있습니다. 농특세.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뭐랑만 관련이 있다? 취득, 보유만. 지방교육세가 답입니다. 양도와는 관련이 없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소득세, 종합. 자, 종합소득세는 뭐다? 임대하잖아, 임대. 그럼 임대하면 보유입니다. 사업자니까 1년에 한 번 뭐를 내라? 종합소득세. 그럼 소득세네, 이것도. 그럼 옆에 항상 따라 함께 내는 게 지방소득세 필수예요. 종합소득세 낼 때는 지방소득세 10%를 개인 따로 납부한다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처분합니다. 사업자가. 처분하면 종합소득세. 그럼 옆에 지방소득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지세는 계약서 쓸 때 내는 세금이죠. 소유권. 사고, 팔고. 소유권을 사고, 팔고니까 취득, 양도. 요렇게. 이거는 8번 출제됐다 그랬어요. 점수 주려고. 그래서 1년 동안 꾸준히 하신 분들은 뭐 그냥 이제 그냥 만화책 읽듯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 테마 6. 조세 채권과 피담보된 채권가에. 그래서 배당 순위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자, 세금을 안 냈다. 그럼 그 재산을 매각합니다. 자, 매각할 때까지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뭐라 그런다? 체납처분비. 그래서 국세에서는 강제징수비란 용어를 쓰죠? 그래서 이거는 영순위야. 세금보다 영순위. 자, 그 다음 1순위는 뭐다? 최우선 변제권. 즉, 먹고 사는 비용. 생존과 생존을 위한 비용은 세금보다 우선합니다. 포인트가 뭐다? 소액보증금. 소액보증금. 그리고 최종 3개월분 임금. 그리고 3년분 퇴직금. 그럼 재보상금은 전액. 이거를 최우선 변제권, 생존과 생존을 위한 비용. 자, 시험은 2순위가 나오죠? 자,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당해세.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뭐다? 정부가 결정하는 조세를 얘기합니다. 그럼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이거 알아야죠?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지방교육세 하면 안 돼요.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니까 본세와 함께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도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가상금. 자, 이거는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다. 즉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니까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저당권이 먼저 와 있죠? 먼저 오더라도 이거는 정부가 결정했으므로 피담보된 채권의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조세입니다.
이게 4번 출제됐다고요. 그래도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정부가 결정했으므로 피담보된 채권의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근데 이번에 개정법이 있죠. 다만 재산세, 종부세 등, 즉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에요. 법정기일은 세금을 얘기합니다. 임차인이 확정일보다 빠른 경우가 아니라 늦은 경우입니다. 늦은 경우. 그래서 주택, 전세보증금, 보호를 하게 주택, 전세보증금이죠. 임차보증금. 이게 빨라. 그리고 당해세. 그럼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다? 이렇게 빠르더라도 재산에 부과된 조세와 당해세는 항상 피담보된 채권이나 주택,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배당받았죠? 근데 올해부터는 자, 임차보증금이 4억이야. 당해세가 체납된 게 3억이야. 이게 빠른 경우가 아니라 늦은 경우예요. 이럴 때는 뭘로 바뀐다? 주택 임차보증금 3억을 우선 배당받아요. 4억이 아니라 3억만 그 뜻입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 그 배분 예정액 즉 3억입니다. 3억 체납액 이 주택임차 보증금에 먼저 배분된다. 법 바뀐 거예요.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금은 후순위로 밀린다. 자, 시험은 여기까지. 자, 참고. 그래서 조세, 상호, 조세가 우선한다. 그럼 조세도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고 기타 등등 우선순위가 있다. 1순위는 담보, 2순위는 압류, 3순위는 교부 청구된 조세 채권 순서로 배분을 받습니다. 그 다음 참고, 징수금. 자, 징수금은 3가지를 얘기합니다. 글씨가 3글자.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게 체납처분비, 그 다음 지방세, 그 다음 연체이자. 자, 그럼 법정기일이 뭐냐? 세금이죠. 일반인들이 조세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시점을 법정기일. 그래서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고지서, 도달일이 아니라 발송일입니다. 고지서 밑에 날짜가 찍혀 있잖아요. 그리고 신고하는 조세는 신고일이다. 법정기일. 자, 그 다음 참고는 나머지. 자, 이거 용어만 정리하고 가면 돼요. 납세자 및 불복 절차 사항 등. 1번 납세자. 자, 납세자는 무조건 포함합니다. 포함. 특별징수무자를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납세자는. 그러나 납세 의무자를 물어보면 헷갈리면 안 돼요.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와 특별징수 의무자를 포함합니다. 납세자는 이렇게 포함. 그러나 납세 의무자를 물어볼 때, 이해를 물어볼 때 특별징수 의무자는 제외합니다. 제외. 그럼 납세자는 뭐다? 둘 다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있다. 특별징수 의무자. 그럼 납세자를 물어보면 특별징수 의무자를 제외합니다. 용어 정리해야 돼요. 자, 1번. 자, 이 신청은 선택사항이잖아. 선택사항. 절차 없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신청 안 하고 2심으로 갈 수 있다죠? 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2심. 필수 절차예요. 필수. 거치지 아니하고 필수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있다 없다만 정리하세요. 그리고 4번. 이 신청이 이제 자 결정했죠? 이유 없다. 이유 없다 그러면 기각결정. 내가 진 거야. 그러나 이유 있다. 이건 내가 이긴 거죠? 이럴 때는 이용결정을 내립니다. 이유 없다. 기각결정. 이유 있다 그러면 인용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 이 신청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 1천만 원 미만입니다.
포인트가 뭐다? 대리인. 1천만 원 미만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없다 하면 안 돼요. 그래 6번 과태료는 현행범위야. 과태료는 이의신청 등을 할 수가 없죠.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7번은 통고처분, 범칙사건, 너는 조세 포탈범이야. 이런 범칙사건도 뭐다? 심판 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자, 8번. 이의신청이 제의 등을 입어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그럼 그 사유가 소면 한 날로부터 며칠? 14일 여유를 주는 거예요. 14일. 그리고 보정기간. 자, 서류에 하자가 있어. 그럼 국세청장은 보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20일입니다. 이거는 결정기간 90일에 포함하면 안 되죠? 아니한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세 총론 끝났어요. 그래서 자, 넘어가죠. 자, 테마 7. 자, 용어 정리입니다. 테마 7. 자, 세목별 이것도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시가표준의 과세표준 기준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시가표준액. 토지는 뭐다?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단독은 개별주택가액. 공동은 공동주택가액입니다. 그럼 3번 건축물은 어찌고 저찌고 그래서 결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다. 절대 국장이 결정한다 그러면 오답이에요. 국토부 장관.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취득일 현재. 자, 공시가 안 됐어. 그럼 취득일 현재 공시가 안 되는 거는 뭐다? 직전 연도 거를 사용하면 돼요. 직전 연도 거를 사용하세요. 취득일 현재 적용가액이 공시가 안 되면 직전 연도. 자, 그 다음 재산세. 자, 재산세는 과세표준을 이번 시험에 알아야죠. 자, 1번. 토지주택, 건축물, 선박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항상 재산세는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표준액에다가 자, 토지는 뭐를 곱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70%입니다. 뭐 물어볼 때? 과세표준 물어볼 때. 주택은 역시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다주택자죠. 그러나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 따라 법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30, 43, 44, 45. 공시가격에 따라 세 가지로 차등화시켰네요. 다주택자는 그냥 60이에요. 60. 그러나 1세대 1주택자는 뭐다? 9억이 초과되더라도 공시가격이 얼마라고 배웠어요? 3, 6, 6초라고 배웠잖아요. 숫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건축물은 70%. 근데 선박항공기는 안 씁니다. 자, 주택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들 제일 뒤에 한번 보세요. 제일 뒤에 보면은 핵심 개정세법이 나와 있어요. 자, 제일 뒤에 49쪽을 한번 피시기 바랍니다. 23번. 자, 49쪽에 23번 나와 있죠? 23번 재산세 주택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개정됐어요. 원칙은 60%입니다. 다주택자는 다만 납세무가 성립하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어쩌고 저쩌고 포인트는 뭐다?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 9억 초과도 포함합니다. 제외하면 안 돼요. 자, 박스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 1세대 1주택 9억 초과를 포함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앞으로 오죠. 자, 그 다음 종부세. 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시가격을 합치죠. 공시가격 기준이에요. 그럼 1주택자는 9억을 공제합니다. 9억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동일하게 60. 그러나 1주택자는 얼마를 뺀다? 12억. 다주택자는 9억을 공제하고 반드시 옆에 뭐를 물어본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러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공제하는 금액이 제로. 그래서 주택은 개인만 이렇게 공제합니다. 그럼 법인은 공제를 안 하니까 공시가격에다 비율 60% 곱해서 계산합니다. 법인 나오면 조심하자. 그러나 토지는 똑같이 적용해. 종합합산은 숫자가 얼마다? 5억을 공제. 옆에 반드시 비율은 100%. 그럼 별도는 얼마 공제? 80억 공제. 비율은 100%. 이렇게 해서 언제나 물어볼 수 있는 거 세목별. 자, 그 다음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라고 하죠. 밑에. 그럼 토지는 일반 지역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 그리고 지정지역은 땅값을 올려야 돼요. 국세청장이 정한 비율하면 큰일 나요. 비율은 떨어지는 거고 배율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택은 단독은 개별주택가에, 아파트 등은 공동주택가에. 그럼 건물은 일반 건물은 뭐다? 국세청장이 선정한 가액. 그러나 2번이 중요하죠. 별 딱 붙여요. 3번에 2번. 자, 지정지역의 건물인데 어떤 건물?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은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합쳐서 일괄. 그리고 4번도 별 딱 붙여요. 1번 취득권리는 분양권이다. 자, 분양권의 기준시가는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에 밑줄 그은 거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취득권리의 기준시가입니다. 그리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상속세법을 준용해서 평가한 가액을 양도세에서 기준시가로 쓴다는 거죠. 그 다음 어렵게 나왔을 때는 5번을 물어봅니다. 어렵게 나왔을 때. 자, 토지가 경매당했다. 그럼 경락가액이 있다. 자, 경락가액이 5억이야. 그럼 양도세를 5억으로 계산해야지. 5억. 근데 경락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아. 6억이야. 이게 낮아요. 그러면 차액이 1억이야. 그럼 1억을 어디에서 뺀다? 기준시가에서 뺀다. 이거예요. 차액 낮은 경우는 기준시가에서 차감. 이것만 알아두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총론 파트가 끝났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양도소득세로 들어갑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